자,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 전에 제가 전원을 먼저 딱 드리자고 하면 벌써 조작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조건 버드 스트라이크에 인한 원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단에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원인을 몰고 가는데 두 번째로 모든 언론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정답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종사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버드 스트라이크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원인이 진짜 추락의 원인, 아니 추락이 아니라 엔진 고장의 원인인가라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동체 착륙했다고 큰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동체 착륙 후에 화재 상황이 생겼고 그 화재 상황에서 이제 사실 화재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한 명의 승객들도 구조할 수 없을 상황으로 급진전이 된 사안이 이 참사의 원인인 건데 화재의 원인은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의 원인을 콘크리트 옹벽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프레임을 얘네들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송작가 TV는 결코 그 두 가지가 100%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전언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언론하고 제주항공이 무슨 결탁을 했길래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죠?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거대한 자본의 흐름인 거죠. 어차피 이 항공사고에 있어서 앞으로 수습과 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엄청난 그 돈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피해 배상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될 거고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만일에 기업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보잉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 실질적인 주주인 AK와 제주자치도도 그렇고 그와 연관돼 있는 여러 기득권 그룹들이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책임의 소지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상의 방향과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주항공과 그러니까 제주도와 애경 예. AK 홀딩스가 거의 반반 했다가 점점 비율이 AK 홀딩스가 엄청 많아져서 제주도가 가진 그 주식의 비율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AK 홀딩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항공사를 소유 지분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그렇죠. 제주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AK 홀딩스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제주가 그동안 어떤 경영을 해왔으며 제주의 그런 열악한 경영 상황 하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사회적 파문이 큰 사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떤 프레임 조작이 들어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댓글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가지고 사회이사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죠. 되기 전까지 AK홀딩스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현 민정수석이요. 과연 이들이 AK 안에서 과연 건전하게 그냥 사회이사로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충고만 하고 영업만 하고 하는 일을 했을까라는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게 아마 정치권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정치 자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확대해서 나가자고 하면. 그리고 AK 홀딩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뒤에 얘기를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주항공이 얼마나 정말 방만하고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경영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제주항공에 대한 인허가 유지라든지 감사 감찰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비호 세력의 문제까지도 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인재다. 또 하나의 정치권의 문제로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봐야 된다라고 전언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제주항공이 비행기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이렇게까지 확대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제주항공의 규모로 지금 방콕하고 직항 노선을 열어가지고 그동안 국제선 유치 경험이 없었던 무안공항하고 이러한 작업을 시작한 지 딱 20일 차에 이러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관련한 내용들, 과연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화 내역이 중요하다. 먼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쳤다고 하면 그 메이데이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지금 긴급 착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관제사한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전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취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나왔습니다. 네. 이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고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녹취 자체가 공개된 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만이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복행을 통보하고 메이데이를 3번 선언했고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고 직전 관제탑과 여객기 간의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전이 끊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항공 비행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항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픈돼서 나타날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편집한 내용을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주항공 비행기가 737이 정상적으로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들어오던 과정 중에 쭉 이렇게 항적을 끌고 오다가 갑자기 제주항공 공항 앞쪽에서 급선회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8시 57분까지는 이 맨 앞에 있는 영상처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58분대에 들어가가지고 5도 정도 항적 변경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적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착륙 중이었으니까 이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1200m 정도 높이까지 내려오던 과정 중에 갑자기 1800m로 급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착륙을 위해서 내려오던 비행기가 1200m 상공에서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항 활주로를 약 1km에서 1.2km 앞둔 부분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1200에서 1600으로 한 400m로 쑥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시 1500m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공항하고 일종의 무선 교환이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500피트 높이로 다시 내려와서 공항 궤도로 내려갈 때 항적 궤도가 신호가 사라집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항적에 관련된 기록이 멈췄거나 계기 고장이나 기계 고장이겠죠. 아니면 조종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항적 관련한 비행 기록을 지운 거예요. 지우거나 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얘가 그 항적 장치 있잖아요. 그걸 끄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까맣게 없어졌던 게 그 사라진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어서 착륙하러 내려오던 비행기가 갑자기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내려와서 정상 착륙기들을 내려가는 과정 중에 항적 기록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 추락 장면을 찍었던 횟집 주인, 그러니까 활주로 옆에서 횟집을 하시던 영상을 찍었던 분이 중요한 제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분은 그쪽 무안공항 옆에서 오랫동안 횟집을 해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늘 비행기의 움직임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동체 착륙을 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옥상 위에 올라가갖고 이걸 찍으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음모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사고가 날 줄 알고 올라갔다. 맞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할 줄 알고 옥상에서 그걸 찍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옥상 지붕 끝에서 그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이게 계획된 음모라는 식으로 이분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 이 영상을 쓴 그 MBC 기자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MBC가 찍었다는 거다. MBC는 제보를 받아서 이 영상을 쓴 건데, MBC 기자가 이 동체 착륙 상황을 알고 미리 가서 거기서 찍었다라고 음모론자들이 문서를 쫙 뿌렸어요. 근데 사실은 횟집 주인이 찍으셔가지고 날려주신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분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비행기가 날라오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비행장 옆에 있으니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리가 숱하게 들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꽝꽝꽝 하는 폭발음 같은 게 3번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나가봤더니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이게 가게 천장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장면을 처음 본 거야. 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면 활주로로 가지. 활주로 옆에 있는 횟집 상공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경우는 없었거든. 근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속도나 높이가 평소와는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구나 그래갖고 카메라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옥상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 3분, 3, 4분 시간이 돌았겠죠. 그 사이에 비행기는 이제 한번 1차적으로 고어라운드라 그래갖고 이 정상적인 착륙을 안 하고 떴어요.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착륙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역착륙으로 동체에 떨어지기 시작한 그 장면부터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항 인근 무한객벌 낙지 집판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근영 씨라고 이제 신원도 나와 있고요. 식당 안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내리기 전부터 밖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비행기가 내리더라. 원래대로 하면 비행기가 착륙해야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다. 그러면서 활주로와 우리 가게가 거의 300~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여객기가 활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게 상공으로 지나갔다. 뒤돌아보니까 비행기가 선회하는데 경비행기 같은 경우도 되게 크게 선회를 하는데 이 비행기는 너무 작게 선회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고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공항 근처니까
비행기 하루에도 수십 대가 그럼요. 뜨잖아요. 그러면 안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날은 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퍽이 아니고 꽝꽝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3번 이상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행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야.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어 있었다든지 연기가 났다든지 그랬으면 그게 보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거를 소리로 해서 이상함을 듣고 올라가 갖고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원본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사고 초기에는 그걸 봤거든요. 이제 동체 착륙을 해갖고 떨어져서 내려와갖고 끌려서 지나가는 부분 중에 지금 활주로에 접근하는 부분하고 충돌해서 불이 붙는 부분이 잘린 상태로 다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끔찍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치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미 착륙을 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기를 후면으로 뿜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그 동영상들 보시면 알지만 아직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하면 연기가 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끌려가고 있는데 비행기 후면에서 끌려가고 있는 이 마찰하고 있는 비행기 후면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불길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지. 일단 이거를 놓고 모든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버드 스트라이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조종사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조종사의 말인 거고, 왜? 조종사가 거짓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비상착륙 매니어를 지키지 않은 동체 착륙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그 정도의 손상이 올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게, 무안공항에 부근에 철새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공항에서 새를 쫓고 있는 근무자들 얘기로는 공항 상공에는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동영상을 봐도 새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럼요. 얘기하거든요. 깨끗해요. 파란 하늘 안에 비행기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근접해서 진입하다가 예를 들어 활주로에 있는 새들이 날아올라가지고 그 비행기랑 부딪혔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아닌 게 그 화면 보셨죠? 공항 안에 있던 사람이 저거 이상하다 이러고 찍은 화면에 보면은 내려오기 전에 내려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엔진에서 뭔가 퐁 하고 나와요. 맞죠. 실연이 나와요. 저희도 방송 네. 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연기가 나오는 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엔진이 꺼졌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퍽하고 튀어나오는 거는 불안선 연료에 가까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낙지집 주인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로도 오토바이 탔을 때 오토바이 맞아요. 엔진에서 펑펑펑하고 소리 나듯이. 이행정 엔진 안에서 불안전 연소할 때 나는 소리처럼 그러한 펑펑펑 하는 소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항공 전문가라고 하는 근거 없는 전문가들 얘기는 비행기가 접근하는 과정 중에 활주로에는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한 1km 전방에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 부분에는 가창 오리떼가 많다. 아마 그 가창 오리떼랑 부딪힌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메이데이 치기 전에 조류 경보가 나가기 전에 먼저 버드 스트라이크 얘기를 했어야죠. 아직 비행기가 접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얘기가 먼저 나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행기는 공항 근처에 들어왔을 때 항적 장비를 끄고 그리고 공항 근처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조심하세요. 경고가 나오고 난 2분 후에 메이데이를 쳤다는 겁니다. 메이데이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새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엔진에 일종의 폭발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승무원들의 생존 승무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뭔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랜딩 기어 얘기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버드 스트라이크하고 구조물 얘기만 하고 있는데 2차에 걸쳐 가지고 이 비행기가 내리는데 1차 때에 그 고어라운드를 했었을 때는 분명히 앞바퀴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바퀴가 나와 있는 사진을 MBC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랜딩 기에는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2차 때는 왜 동체 착륙을 했냐? 일부러 다리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거죠. 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거를 빠르게 멈추기 위해서. 바퀴를 대게 되면 길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멈추기 위해서 일부러 랜딩 기어를 안 쓰고 내렸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쓰고.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MBC에서 1차 착륙 시도 때 이게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랜딩 기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진을 확보를 했고요. 승무원들 얘기 중에 비행기가 빙빙 돌다가 랜딩 기어가 나오는 철커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생존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랜딩 기어는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고어라운드에서 되돌아와서 급선회를 해갖고 바로 바디로 치고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2분 만에 갑자기 동체 착륙을 해야 될 만큼 비행기 안에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진다는 거죠. 기체에. 그렇죠. 그럼 아마도 그건 기체 내부의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조종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동체 착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즉 조종사는 동체 착륙을 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고도를 확인하고 활주로에 동체 착륙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소방서를 대비시키고 장애물을 깔고 그다음에 연료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을까 선회하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동체 착륙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2분 만에 이제 1차 착륙 시도 2분 만에 다시 급하게 랜딩 기어까지 빼고 동체를 비벼야 했을 정도로 비행기 안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비행기 내부의 화재밖에는 다른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화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화재는 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나중에 누가 많은지 보십시다. 여기 그 사진이거든요. 앞바퀴에 지금 랜딩 기어가 바퀴가 나와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하는 거는 급하게 비행기를 세워야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언론 보도 다 믿지 마세요. 그럼 언론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아. 국토부나 어디에서 누구도 지금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는데 언론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써내려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별다른 일부러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행기 내부 화재가 될 가능성이 많고 문제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도 엔진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후미에서는 지금 끌리는 장면들, 그 비행기 끌려서 내려가는 장면들 보세요. 비행기가 끌려가지고 동체 착륙을 하고 있는 후면에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스크래치,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하고 이 활주로가 긁히면서 뭔가가 타가지고 나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륙하면서 나는 연기는 그럼 내부 화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게 송 작가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체 결함.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갔어? 또 잘랐네. 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긁히고 있는데 밑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예. 네. 뒤에서 지금 흰 연기가 나잖아요. 저 연기들이 스크래치 불꽃처럼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엔진은 바닥에다 하고 스크래치로 불꽃을 내고 있는데 저 연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고 있냐는 거지. 엔진에서도 안 나고 있고 지금 스크래치 나는 데서 연기가 날 수 없잖아요. 이게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 저 연기는 왜 일어났냐는 거지.